결혼. 사랑하는 남녀가 정식으로,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데 그냥 동거를 어렵게 말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엄연히 동거와는 다른, 그러나 결혼은 아닌. 도대체 그게 뭔데? 여기 성인 두 사람이 있어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둘이 만나서 함께 살고자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 둘이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하자니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도 들고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와의 관계는 인정받고 싶죠. 법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남남이 아니라 이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때 새로운 선택지가 있어요. 프랑스의 팍스라는 제도를 소개하려 해요. 팍스는 시민연대계약의 줄임말로 두 성인이 서로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현재 프랑스 민법 제515-1조에 따르면 팍스는 공동생활을 위해 이성 또는 동성의 두 명의 성년자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동거를 할 수 있는 계약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1999년 제정된 이 법안은 2006년, 2016년에 개정을 거쳐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1999년에 팍스가 도입되긴 했지만 어떠한 공문서에도 이게 적시되진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출생증명서는 우리나라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두 개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재되도록 변경되었어요. 재산에 대해서 공유였는데 별산제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증인을 통하여서도 팍스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법원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됐었는데 시청으로 관할이 모두 다 옮겨졌어요. 당사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도 고려되었다. 팍스를 맺으면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팍스 여부가 기록되고 파트너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져요. 팍스는 동성 사실혼 관계의 법적 보호에서 시작됐어요. 팍스가 등장할 무렵 프랑스는 동성에 대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 주변 국가들에서는 동성 파트너십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따라 제정된 법이 팍스. 하지만 프랑스에서의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2013년 이후에도 팍스라는 제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냐고요? 요즘은 동성 커플은 물론 결혼에 담긴 종교적, 전통적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간소한 결합 방식을 원하는 이성 커플들도 많아졌기 때문이죠. 프랑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팍스 커플에 대한 동성 커플의 구성 비율이 2006년에는 7%, 2009년에는 6%, 2010년에는 약 4.5%에 불과했대요. 2008년 혼인신고와 팍스신고의 비율이 2대1, 2010년에는 4대3, 10년이 지난 현재는 혼인과 팍스의 신고수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프랑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본토에서 2020년 기준 혼인은 15만 4,581건이고 팍스는 17만 3,894건으로 조사됐어요. 이미 프랑스 내에서는 숫자 면에서 팍스가 결혼을 앞질렀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도대체 팍스와 결혼, 그리고 단순 동거는 뭐가 다르냐고요? 우선 결합기간 동안의 차이는 다음과 같아요. 소득세와 부채, 사회보장급여, 휴가권은 결혼과 팍스 모두 동등한 혜택이 적용돼요. 단순 동거의 경우 건강보험 외에 파트너와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어요. 다만 외국인과 결혼했을 경우 시민권 부여 조건에서 차이가 있어요. 다음으로 헤어진 이후의 권리 및 의무에서는 결합 때보다 좀 더 다양한 차이가 생겨요. 특히 재산과 상속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결혼한 부부는 결혼 이후의 재산은 공동 소유로 간주해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팍스는 절반씩 공동 소유로 추정만 할 뿐 간주하지는 않기에 파트너의 동의 없이 본인 명의의 재산 처분이 자유롭게 가능해요. 단순 동거는 명의에 따라 완전히 독립적인 각자의 재산이죠. 또한 상속과 거주권에 있어서는 결혼, 팍스, 단순 동거 순으로 혜택의 정도가 달라지고 유족연금은 결혼한 사이에서만 받을 수 있게 돼요. 위자료에 대한 규정도 결혼에만 존재합니다. 자녀에 대한 성립 요건도 차이가 있어요. 결혼은 혼인 중 태어난 아이에 대해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친권을 승계하게 돼요. 하지만 팍스 기간 중 낳은 아이는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친권이 성립해요. 이렇게 친권 성립 후 1년 이내라면 자동으로 공동 양육권을 획득할 수 있고 부모의 상의 하에 아이가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는 단순 동거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입양은 결혼 당사자에게만 인정되고 팍스 관계에서는 불가한데 2020년 12월 2일 현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소속당인 전진하는 공화국에서 입양도 팍스 당사자에게 인정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대요. 팍스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에 맞춰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결혼보다 가벼움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선택되고 있는 팍스. 당연히 관계 해소 절차가 결혼에 비해서는 쉽기 때문에 헤어지는 관계가 많을 것 같다는 불안함이 들 수 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물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만큼 팍스 해지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서로 합의했다면 시청에 간단한 서류를 보내는 것으로 팍스를 해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한 사람이 파기를 원할 경우에도 우리 헤어지자. 시청에 팍스를 해지하겠다는 집행영장을 보내면 시청에서 상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고 팍스 관계는 마무리돼요. 조금 마음 아픈가? 둘 중 누군가가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해지됩니다. 위자료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민사계약이기에 해지 원인을 제공한 쪽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또 전혀 다른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난 2017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실린 경제통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팍스를 해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0분의 1 정도로 낮다고 해요. 결혼한 부부의 3분의 1이 이혼을 결정한다는 통계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계약이라는 보호장치를 추가한 팍스. 개인의 사적 관계에 대한 자유로움은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나온 여러 존재들이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 프랑스의 팍스 제도는 혼인 제도가 부담스러운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의미마저도 팍스를 신고하지 않는 동거 커플이 많다는 점에서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죠.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나요? 지금까지 지브러리 분이었습니다.